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색상암표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바로 이어서 명도 단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색상암표 만들기를 먼저 하고 나서야 명도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표 알록달록하게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감을 쓰기 전에 수채화에 대해 잠깐 공부를 하자면,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가 있고 불투명 수채화가 있어요. 수채화는 물 조절을 통해서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고, 불투명 수채는 흰, 검정색 물감을 통해서 밝고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투명 수채화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불투명 수채화는 이 사용하고 있는 물감에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쓰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슈, 포스터 물감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명 수채화를 생각했을 때 물을 섞었을 때 더 연해지고 더 밝아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색을 섞었을 때 더 어두워질지 그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색상암표와 함께 명도표를 이어서 연습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거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투명 수채화는 물 조절을 통해서 물 양을 점점 많이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이 불투명 수채화는 물감에 흰색을 섞어가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을 섞어서 투명도를 조절하며 밝아지는 게 투명 수채화, 흰색을 섞어 불투명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불투명 수채화라고 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바로 이 투명 수채화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새겨놓고 바로 색상암표 만들기에 들어갈게요. 색상암표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나서 무지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릴 때 포인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색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색깔만 사용할 건데요. 바로 빨, 노, 파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원색은 우리 모든 색깔의 기초가 되는 색깔로 이 세 가지 색이면 웬만한 색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칸에 3원색인 빨, 노, 파를 칠해줄 거고요. 제가 이 동그라미에도 이렇게 별표 쳐놓은 칸이 있어요. 빨, 노, 파. 우리가 이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면은 우리가 세밀한 물감의 양 조절을 섞어가면서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세 가지 색깔을 채우며 시작을 할게요. 이왕이면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칠해볼게요. 깔끔하게 칠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약간 제이 분들이 좋아하실 과정일 것 같아요. 빨간색도 색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쓸게요. 노란색까지. 아까 말씀드린 요 세 칸에도 이걸 채울게요. 동그라미 칸을 채울 때는 바깥쪽으로도 칸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물 조절을 해가며 더 밝게, 가장 마지막 칸엔 거의 물감의 양보다 물의 양이 많이 밝게 해서 물 조절하는 연습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칸을 통해서도 하나의 물감을 가지고도 하나, 둘, 세 가지 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빨간색도 함께 채워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칸의 가장 진한 색은 물이 너무 많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 퐁당해준 붓을 입구에 쓸어내어서 분모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지 않은 날씬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머금으면 살짝 불이 부풀리기도 하고 물이 이렇게 뚝뚝 흘러요. 물이 뚝뚝 흐르지 않게 쓸어내려줍니다. 그리고 물감을 가져갔는데요. 붓으로 파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몇 번 쓸어 녹여주신 후 조색 공간에서 비벼줄 거예요. 비벼주면서 물 양이 어떤지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분모가 물감을 고르게, 뭉치거나 떡지지 않고 고르게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에요. 이러고 나서 깔끔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한 색감이 났죠?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에 물감도 있고 분모도 아까 그 물감을 머금고 있어요. 붓을 깨끗하게 헹궈서 물을 가지고 여기다 섞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분모에 물감이 묻은 상태에서 반 정도, 이 붓이 퐁당 하고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빠지게 쏙 넣어줬다가 빼서 여기다 가져 헹궈줍니다. 요거를 통해서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서 점차적으로 밝아지게 하는 거지, 한 번에 붕덩 하면은 너무 많은 물감이 섞여서 너무 연해질 수 있어요. 물의 양이 많아서 연해진 상태로 바로 분모를 보시면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서 조금 얘가 흥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칠해졌을 때 물이 이렇게 고일 정도로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에 톡톡 해서 물감의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분모에 충분한 물감과 물의 양이 있어도 그걸 퍼뜨리면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요. 우리 면적이 작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도 혹시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섞는 게 아니라 분모에 물감이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넣었다 빼서 빈 공간에 반죽을 하면서 더 밝은 색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건에 한번 톡톡 해서 물 조절한 후 칠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빨간색도 세 단계가 너무 잘 나타냈어요. 파란색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색깔로 첫 번째 색깔, 물을 조금 타서 물과 물감의 양이 거의 반반 정도 되게 두 번째 칸, 물의 양이 더 많고 물감의 양이 적은 세 번째 칸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3원색을 다 설정을 하였어요. 그러면 이 사이색, 바로 옆 색깔이 아닌 이 사이 색깔들을 진행해 줄 건데요. 모든 과정은 다 똑같이 물 양을 조절해서 세 칸을 한꺼번에 칠해 줄 거고요. 지금은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인 이 주황색 칸을 한번 칠해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빨간색과 노란색을 1:1 비율로 섞으면 주황색이 나옵니다. 주황색을 만들어서 이 칸을 채워줄게요. 그쵸? 나머지 칸들도 물 조절해서 채워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 파란색과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우리가 파란색과 노란색을 1:1 비율로 섞으면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럼 이 초록색으로 칸도 채워볼게요. 마찬가지로 물 조절해서 다음 칸, 마지막 칸까지 칠해주고요. 그리고 파랑과 빨강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맞아요, 보라색이 됩니다. 다음 칸들도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색깔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색, 마지막으로 연보라색까지
우리가 지금 3가지 색으로 시작해서 6가지 색으로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 사이사이 색을 만들어 줄 건데요. 빨간색과 주황색을 섞어서 사이 색깔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3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먼저 뭐 빨간색과 노란색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황색을 빨간색 섞어서 다홍색 만들고, 그러지 않고 빨간색에 바로 노란색을 살짝만 섞어서, 아까는 1:1 비율이었다면 한 7:3 혹은 8:2 비율로 섞어서 다홍색을 만들게요. 빨강색, 노란색 조금만 섞어서 다홍색으로 요 사이색, 가장 대표적인 색깔을 먼저 만들기 위해 6가지 색을 먼저 만들고 사이를 칠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다 섞이고 쟤네들도 막 중간에 경계가 흐려지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좀 간격을 두고 좀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밝은 칸까지 채워주세요. 노란색과 주황색의 사이 칸이에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에 빨간색을 살짝만 섞으면 이 주황색보다는 연하고 노란색보다는 진한 귤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귤 색깔. 지금 우리가 빨간색과 노란색만을 가지고 하나, 둘, 3가지 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미세한 물감의 양 조절을 하면은 더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한된 색깔을 가지고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칸 넘어갈게요.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을 건데 마찬가지로 노란색에, 제 칸이 지금 많이 없어서 노란색에 파란 색깔 조금 섞어서 연두 색깔, 풀 색깔 만들어 줄 거예요. 풀 색깔, 연두 색깔. 물 조절해서 칸들 채워주시고요. 파란색과 초록색깔 사이색으로 청록색을 만들 건데요. 파란색에 노란색을 살짝만 섞어서 청록색. 청록색의 밝은 버전이 민트색이 되겠죠? 민트색이 그런 게 있잖아요. 민트색은 파란색 계열이다, 초록색 계열이다. 보라색 양 사이드가 남아있는데요. 파랑과 보라색 사이는 군청색이 될 거고요. 빨강과 보라색 사이는 자주색이 될 거예요. 남색이랑 비슷한 색이죠. 군청색. 그리고 이번엔 빨강색에 파란색을 조금만 섞어서 자주색. 마지막 칸까지 채워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3가지 색으로 시작해서 모든 12가지의 색깔을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만들어 보았어요. 일로 넘어갈 때는 마르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서 이 경계가 좀 흐려졌지만 이것조차도 뭔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고 좋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쳤으면 바로 옆에 이런 칸이 남아있어요. 이 칸은 바로 무채색 칸인데요. 이 3가지 색으로 물감량을 조절해 가면서 12가지 색깔, 더 풍성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또 물을 섞어서 더 밝게 나타내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검정색, 어두운 건 어떻게 만드냐? 보시다시피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검정색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빨강, 파랑, 노랑 섞어볼 건데 여기 다 썼으니까 여기 투명 색깔 트레이를 빼서 한번 써볼게요. 빨강, 파랑 먼저 섞어서 일단 보라색으로 만들어주고, 보라색. 과연 이 노란색을 끌어오면 어두워질런지요. 빨강 잘 여기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지금 검정색을 찾고 있어요.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쵸? 이 정도면 검정색이죠? 틀에 보면 검정색, 이런 식으로 무채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색깔을 계속 조합해가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색이 부족한지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 이 무채색을 만들려고 하면 파란색보다는 울트라마린색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빨강과 파랑 사이 그런 색이 될 수 있거든요. 울트라마린과 그리고 밤색, 갈색 계열 중에 가장 진한 색깔이 있을 거예요. 밤색을 섞어줄 거예요. 이 밤색은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의 가장 어두운 격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섞으면 이런 어두운 검정색, 무채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물 조절해가며 그라데이션으로 이 네모칸을 채워볼게요. 가장 어두운 검정색부터 점점 연해지게 요렇게 해서 검정색 만들기까지 12색도 만들어보고 무채색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바로 이어서 명도표 만들기 할 거거든요. 명도표 만들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